첫 번째 사연에 이어서 두 번째 사연을 함께 들어볼 예정인데요. 두 번째 사연도 마찬가지로 알바생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사연은 우리 문명훈 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20세 효효님의 사연입니다. 배달과 포장, 홀에서 주문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홀 알바는 저 혼자로 바빠 죽겠는데 사장님은 옆에서 여유롭게 게임을 하고 계십니다.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게임만 하고 있어 화가 너무 나는데요. 이전에도 이런 적이 몇 번 있었지만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 속으로만 삭히다가 친형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친형은 일하기 싫으니까 돈 주고 알바 쓰는 거 아니겠냐며 짜증내면서 저보러 그러면 네가 사장하라고 말합니다. 너무 화가 나는데 그만두는 방법밖에는 없을까요? 이게 왠지 그 주객이 전도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사연입니다. 정말 사장님의 사업체에서 정말 더 많은 그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사장님께서 열심히 또 해주셔야 일할 맛도 나는데 우리 알바생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사장님께서는 게임에 심취해 계시는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읽으셨는지 좀 궁금해집니다. 네. 저는 이 사연 보면서 사장님 비는 당나귀기 그거 떠오르더라고요. KBS에서 2019년부터 한 프로그램인데 여기에서 사장님이 꼰대 사장님인지 갑질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주요 콘텐츠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콘텐츠도 거기에 나올 법하다. 이 사연도 거기에 나올 법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갑질이냐 아니면 꼰대냐 이런 문제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뭐 직장 내에서 직원들 간의 업무 분장 이야기 할 때는 내가 더 많고 저 사람 좀 적은 것 같아서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장과 직원 관계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저는 친형이 T라고 생각하는데 네. 공감 안 해줬어요. 네. 네. 어쩌면 꼭 이렇게 불공정하다고만 볼 수 없는 게 사장님이 져야 할 책임과 직원이 져야 할 책임이 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이 상황은 단순히 공정하냐 마냐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일단은 사장님의 시선에서 한번 봐보죠. 효요님의 일을 보면 단순 업무거든요. 네. 포장 이런 거죠. 지금 말 그대로 이제 단순 업무인데 사장님이 단순 업무를 본인이 안 하려고 사실 알바생을 채용한 거거든요. 그럼 알바생한테 그 일을 시킨 거고, 근데 알바생 입장에서 나는 이렇게 뼈 빠지게 고생하는데 왜 사장은 놀고 있지? 놀고만 있다고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사장은 다른 걸 하고 있겠죠. 관리를 하고 그렇죠. 계신 그 도중에 게임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아마 이제 바쁜 시간에 이 알바생 입장에서는 사장의 노는 모습만 비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영세한 소규모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사장님들 보면 꼭 그러지는 않죠. 자기가 그 외의 영업이라든지 전체적인 관리 전반적인 것들을 일단은 할 것이라고 일단 저는 생각은 들고요. 다만 이제 그러지도 않은 진짜 나태하고 게으른 정말 자기 일에 아무런 어떤 비전이 없는 이런 사장님일 수도 있을 겁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저는 그래서 우리 효요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사실 취업을 하면 이 사업체가 앞으로 점점 좋아질 거라고 하는 비전이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 동기부여입니다. 그 비전이 보여야 내가 더 여기서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일단 그런 사장님은 절대 비전이 보이지 않아요. 솔직히. 그래서 여기에서 일을 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장기간 일할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여태는 항상 조금 같은 월급을 받는 사람들끼리 뭔가 하거나 아니면 부당한 불법적인 사장님의 그런 행동이라던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진짜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냥 아까 노무사님 말대로 사장님은 이제 자기는 그거 안 하려고 이제 알바를 채용한 거기 때문에 화가 나면 그만두던지 아니면 형의 말처럼 뭐 삭히고 이제 열심히 일하는 것밖에는 진짜 답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20살 되신 것 같은데 좀 현실의 쓴맛을 조금 보시는 그런 경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효효님이 20살이 되셨고 이제 앞으로 알바를 하시거나 직장 생활을 하시면 내 마음 같지 않은 일들이 많이 생길 거고 이제 불만스러운 상황이 이제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이제 여기 사연에 쓰신 것을 보면 효효님도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 이런 워딩을 쓰셨고 친형도
일하기 싫으니까 알바 쓰는 거 아니겠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게 사람마다 다르지만 좀 이렇게 상급자나 뭐 부모님, 권위가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걸 좀 어려워하는 가정이시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사실 사장님 입장에서도 좋은 알바를 구하는 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효효님이 일을 잘하고 좋은 알바면 붙잡고 싶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이 너무 많고 좀 힘든데 도와주실 수 있는지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보고 대화를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장님은 일종의 사이코패스라고 보여집니다. 바빠 죽겠는데 여유롭게 태블릿으로 게임을 하고 앉아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인간적인 인간에 대한 어떤 예의랄까? 뭐 이런 게 전혀 뭐 없는 사람이라고 보이거든요. 물론 그렇게 말하셨어요. 내가 그 일 안 하려고 돈 주고 알바 썼지. 하지만 같이 그래도 몇 시간이든 같은 공간에 있는 뭐 하급자이건 알바생이건 간에 바빠 죽겠어요. 근데 나는 시간이 남아돌아. 그럼 조금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손도 안 된다는 것은 이건 뭐 제가 봤을 때 좀 사이코패스다. 소시오패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어떤 어려운 상황에 공감할 마음의 준비라든가 공감하려는 의지 자체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고요. 이 가게는 좀만 버티면 안 바빠집니다. 안 바빠진. 네, 그렇군요. 제가 자연적으로 뭐 고객이- 파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정보가 없긴 한데 요 가게 지금 오픈빨로 잘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뭐 3대째 내려오는 맛집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금방 안 바빠집니다. 뭐 농담으로 드리는 말씀이시기는 좀 버텨서 안 바빠지시던지 뭐 시원하게 그냥 뭐 저를 떠나시던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효유님의 사연 함께 들어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또 응원이 되는 말, 마음속 해장이 되는 말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 일이 내 마음처럼 절대 되지도 않고 또 어느 직장을 가든 100% 나를 만족해 줄 수 있는 그런 직장, 상사, 사장님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 저런 경험도 모두 다 내게 피와 살이 되는 아주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기왕이면 내가 인생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사장님 밑에서 일하는 게 더는 기왕이면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효효님이 너무 화가 나는 그 상황이 정말 이해가 되고 누구라도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황은 나쁘고 나는 무기력하게 계시지 않으셔도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좀 시도해 보시면 또 좋은 방향으로 길이 열리지 않을까 바라봅니다. 사실 이 문제를 딱 떨어지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화를 낸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삭히는 것도 본인에게 해롭겠죠. 그냥 불편하다고 말씀하세요. 힘들다고 이야기하시고. 그게 받아들여지면 좋은 거고 아니면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단은 제 생각에는 본인 페이스대로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배달과 포장, 홀 서빙 뭐 너무 바쁘시다고 했는데 그냥 하던 대로 천천히 하십시오. 천천히 하시고 뭐 빵꾸도 좀 날 수도 있는 거고 평소보다 잘 안 돌아가고 그러면 사장님이 만약에 계속 장사가 잘 된다면 그것을 좌시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힘내십시오. 이제 알바 처음 하시는 거여서 계속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해봤더니 이 바빠 죽겠다가 효유님의 생각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장님은 바빠 죽을 만큼의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게임을 하고 계신 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경험도 해보고 이것도 그만두고 새로운 알바도 해보시면은 그 정도를 좀 알면서 조금 인생 경험을 좀 하지 않으실까 생각됩니다. 힘내십시오. 네, 이렇게 낙지님과 효유님의 사연을 함께 들으면서 아르바이트로 사회 첫 발을 내디딘 청년 여러분들의 고민을 듣고 또 다양한 해법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1부 마치고요.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청년들의 직장 내에서 고민을 들어보면서 또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인간관계 또 사회생활의 팁들을 함께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